자, 오늘은 6학년 1학기 2단원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수업 시작합니다. 먼저 각기둥. 각기둥은 뭐냐?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다각형을 가진 입체 도형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각은 밑면이 모양이 다각형인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밑면이라고 일컫는 두 다각형이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다각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장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다각형을 가진 입체 도형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지금 빨간색 펜으로 표시한 요 두 면을 밑면이라고 그래요. 두 밑면.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뒤집어도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 면도 밑면이 되고 요 면도 밑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옆에 있는 면들을 우리는 옆면이라고 얘기해요. 이 밑면과 옆면은 항상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옆면은 모양은 항상 직사각형이 되겠죠. 직사각형. 그리고 이 각기둥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을 따서 삼각형이니까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각기둥을 하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우리는 겨냥도라 그랬죠. 겨냥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그럼 여기서 밑면에 있는 두 밑면에 있는 꼭 요 점들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얘기해요. 꼭지점. 그리고 면과, 그러니까 꼭지점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요 선들, 요 면과 요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요 선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그래요. 참고로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다각형의 이 선분은 우리가 변이라고 그러죠. 변. 점과 점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변이라고 그래요. 평면 도형에서는 변이라고 그러고,
입체 도형에서 두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선들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만나야 되고요. 가장 짧은 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이 각 기둥의 구성 요소로 꼭지점과 모서리와 높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밑면의 변의 수는 삼각기둥이니까 3개가 있을 거고요. 사각기둥이니까 4개, 오각기둥이니까 5개 이렇게 수를 셀 수 있고요.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꼭지점, 밑면이 2개니까 이거는 6개, 삼각기둥은 6개, 사각기둥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각기둥은 5개가 2개씩이니까 10개. 그러면 이걸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꼭지점은 밑면의 변의 수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각 기둥을 그려서 실제로 숫자를 세어봐도 돼요. 근데 이렇게 밑면의 변의 수에 곱하기 2다. 이걸 외워두셔도 계산하기 더 빨리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삼각기둥은 밑면의 그 모서리의 개수만큼 옆면이 올라오죠. 그럼 삼각형이니까 옆면이 3개, 거기에 밑면이 2개가 포함돼서 5개. 사각기둥은 옆면이 4개가 나오겠죠. 4개에 밑면 2개 해서 6개. 오각기둥은 5개의 옆면이 생길 거고 밑면이 2개. 그래서 총 7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금방 설명했듯이 숫자 세는 방법이 밑면의 변의 수에 더하기 2를 했죠. 더하기 2. 그리고 면의 꼭지점 수와 면의 수를 구했으니 이제 모서리 수가 총 몇 개냐? 모서리 수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기둥의 각 꼭지점에서 두 밑면을 잇는 세로줄이 몇 개가 생기느냐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밑면은 모서리 3개, 6개에 세로줄이 3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총 9개가 될 거고요. 사각기둥은 4개, 4개 있는 데다가 세로줄이 4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12개. 그리고 오각기둥은 5개, 5개에서 세로줄이 5개가 생길 테니까 15개. 이것도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금방 했던 곱하기 3이 되겠죠. 3 곱하기 3, 4 곱하기 3, 5 곱하기 3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도 있어요. 각 기둥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와봤어요. 이렇게 지금 정육면체 같은데 요 두 면을 밑면으로 하는 기둥 모양이다. 그죠? 요 각기둥을, 요 사각기둥입니다. 그죠? 사각기둥을 펼쳐 놓으면 이렇게 전개도를 그릴 수 있겠죠. 이 전개도를 자르는 부분은 실선으로
접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그죠? 전개도를 그릴 때는 팁을 하나 드리면 하나의 면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나는 가운데 면을 기준으로 하나 잡을 거야. 그러면 그 왼쪽 오른쪽 하나씩, 위아래 하나씩, 그리고 요 한 면을 어디든 갖다 붙여도 돼요. 전개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었을 때 만나는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지금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만나죠. 만나서 겹쳐지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어버리면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도 만나죠.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는 서로 같다. 이렇게 같아지겠죠. 같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전개도 펼쳐놓은 상황에서 길이가 서로 같은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접으면 어떤 점과 어떤 점이 만나겠다. 요 점과 요 점이 만날 거고 요 점과 요 점이 만나는구나. 그리고 요 점은 요 점과 또 만나겠네. 이렇게 접을 테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도를 우리가 그릴 수도 있고요. 한 번씩 이렇게 잘라서 한번 우리 주사위 만들듯이 이렇게 한 번씩 접어봐도 돼요. 지금은 정육면체로 선생님이 했는데 정육면체도 사각 기둥이 되니까 요 전개도를 이용을 해봤어요. 전개도 그릴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각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각불은 각기둥과 똑같이 이 각이 밑면에 모양이 다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체 모습이 뿔 모양이다. 뿔 모양.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생긴 뿔 모양의 입체도형을 각뿔이라고 하는데 밑면의 모양이 다각형이니까 각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겨냥도를 한번 그려보면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여기서 각기둥과 각뿔의 가장 큰 차이는 밑면의 개수겠죠? 모양도 분명히 달라요. 각기둥은 기둥의 모양이고 각뿔은 뿔의 모양인데 이 밑면의 개수가 각기둥은 2개가 나오고 각뿔은 1개가 나오죠. 요 녀석들을 우리는 이 각뿔의 밑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면과 만나는 옆에 있는 면들을 우리는 옆면이라고 그래요. 옆면의 모양이 지금 확인할 수 있듯이 다 무슨 모양이에요? 삼각형이죠. 삼각형이다. 그리고 여기 썼는데 다 할게요. 이 각뿔의 구성 요소는 밑면에 있는 요 점들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얘기하고요.
특이하게 각 뿔에 다른 모서리들이 다 만나는 제일 뾰족한 요 꼭지점에 요 점도 꼭지점은 꼭지점인데 특별한 이름을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그리고 이 꼭지점끼리, 그러니까 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요 선들은 기둥에서 설명했듯이 모서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기둥에서는 이 각 기둥의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얘기했는데, 각뿔에서는 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이 녀석을 우리는 각뿔의 높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림이 잘 구별이 안 될 것 같은데, 밑면까지, 꼭 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의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만나야 되고요. 요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뿔의 이름도 한번 볼까요? 밑면이 삼각형인 각뿔을 삼각뿔,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뿔, 오각형이면 오각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둥처럼 한 밑면의 변의 수,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3개, 사각형이니까 4개, 오각형이니까 5개. 자, 꼭지점 수는 삼각뿔은 하나, 둘, 셋, 4개가 될 거고요. 사각뿔은 밑면에 4개와 각뿔의 꼭지점 해서 5개. 오각뿔은 밑면이 5개의 꼭지점과 각뿔의 꼭지점이 있으니까 6개죠. 그러면 밑면의 변의 수에 뭘 한 거예요? 더하기 1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면의 수는 밑면의 모서리만큼 옆면이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밑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삼각형이니까 3개의 밑면 하나, 그래서 4개가 될 거고요. 사각뿔은 사각형의 모서리 수만큼 옆면이 올라올 테니까 4개의 밑면 하나, 5개. 오각뿔도 밑면의 오각형이니까 옆면이 5개의 밑면 하나, 그러면 6개죠. 6개. 그러면 각뿔의 면의 수도 밑면의 변의 수에 뭘 하면 돼요? 더하기 1을 하면 되겠네요. 굳이 외우고 하는 게 싫으면 이 겨냥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으면 돼요. 겨냥도를 그려서 숫자를 세어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그림이 없이 모든 변의 수가 모서리 수나 면의 수, 꼭지점 수가 몇 개인데 10개 이상인데 10개 이상인 각기둥은 무슨 각기둥이냐, 각뿔은 무슨 각뿔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씩 다 그려볼 수가 없으니까 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각뿔의 모서리 수는 항상 밑면의 변의 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삼각형에 3개는 있죠. 거기서 그 꼭지점에서 각뿔의 꼭지점까지 다시 올라가니까 총 6개가 되겠네요. 사각뿔은 4개 있는 데다가 각 꼭지점에서 각뿔로 하나씩 올라가니까 8개가 될 거고요. 오각뿔도 5개의 각 꼭지점마다 다 하나씩 올라가니까
눈치 빠른 친구들 벌써 알겠죠? 1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각 뿔의 모서리 수는 밑면의 변의 수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각 뿔은 이 단원에서 전개도를 아직 보여주진 않아요. 각뿔의 전개도도 펼쳐 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상상 속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각기둥과 각뿔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선생님 전에 그 수업 내용을 본 친구들 같으면 이 각기둥과 각뿔, 왜 이 사각기둥을 육면체라 안 하고 각기둥이라고 얘기하고 사각뿔을 오면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각뿔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6학년 2학기에 가면 원기둥과 원뿔이라는 친구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기둥이란 개념과 뿔이라는 개념을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각기둥의 가장 큰 특징은 밑면이 2개인데 그 2개가 평행하면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합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면, 아랫면이 아니라 두 밑면이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요 밑면이 밑으로 오니까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두 밑면이라 하고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오각형이면 오각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옆면, 이 밑면과 항상 수직으로 만나는 옆에 있는 면들을 우리는 옆면이라 그러고요. 사각기둥의 옆면은 항상 직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두 밑면과 직각으로 만날 테니까. 그리고 사각기둥의 구성요소로 꼭지점,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 그리고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하더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꼭지점의 수와 면의 수와 모서리 수 구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한 밑면의 변의 수를 기준으로 잡고요. 삼각형이니까 3개, 사각형이니까 4개, 오각형이니까 5개. 이 꼭지점은 두 밑면에만 있는 거예요. 두 밑면의 꼭지수에 곱하기 2를 했는 거와 같더라. 그래서 삼각기둥은 6개, 사각기둥은 8개, 오각기둥은 10개가 되더라. 면의 수는 이 한 밑면의 변의 수만큼 옆면이 올라오죠. 옆면에 밑면이 2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옆면은 3개에 밑면 2개, 5개. 사각형이니까 옆면 4개에 밑면 2개, 6개. 오각형이니까 옆면 5개에 밑면 2개, 7개. 밑면의 변의 수에 더하기 2를 하더라. 그럼 모서리 수는 밑면의 변의 수 3개에 밑면이 2개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꼭지점마다 세로줄이 하나씩 생기더라. 그래서 6개에 하나, 둘, 셋, 9개. 그러니까 곱하기 3이 된다는 얘기죠. 4개에 4개, 8개에 9개, 10개, 11개, 12개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5개, 5개, 그리고 5개, 세로줄 5개 곱하기 3에서 15개가 되더라. 곱하기 3을 하면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 각기둥에서는 이렇게 전개도 그리는 거, 전개도 문제가 참 힘들어요. 귀찮고. 근데 우리 친구들 전개도 자꾸 그려봐야 돼요. 면의 수가
항상 6개가 되는지 7개가 되는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면의 수는 또 달라질 거예요. 하고 저 전개도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는 항상 같더라. 요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각불은 밑면의 모양이 다각형인 뿔 모양의 입체 도형인데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로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밑면이 기둥하고 다르게 밑면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밑면이 한 개다. 사각기둥은 밑면이 2개다. 그죠? 그리고 옆면은 항상 삼각형이더라. 삼각형. 그리고 각불의 구성 요소는 꼭지점과 특이한 꼭지점 중에서도 이 모서리가 다 모이는 제 꼭대기, 각불의 꼭지점이 따로 있더라.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가 있고요. 그리고 높이 잘 보세요.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의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 그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각불에서도 꼭지점의 수와 면의 수, 모서리 수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면 꼭지점의 수는 하나 또 밑면의 변의 수를 보는 거예요. 꼭지점 수도 3개에 각불의 꼭지점 하나가 추가되니까 4개. 사각불은 하나, 둘, 셋, 넷, 사각형 4개에 각불의 꼭지점 하나. 그래서 5개. 오각불에 5개에 각불의 꼭지점 하나. 그래서 6개. 변의 수, 그러니까 거기에 더하기 1을 하면 되더라. 면의 수는 밑면에 옆면에 변의 수만큼 옆면이 올라올 거고요. 밑면이 하나가 추가되니까 삼각형이니까 3개의 밑면 하나, 4개가 될 거고요. 사각형이니까 옆면이 4개, 그리고 밑면 하나, 5개. 오각형이니까 옆면 5개에 밑면 하나, 6개. 그러면 밑면의 변의 수에 더하기 1을 또 하면 되겠죠? 무턱대고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빠를 거예요. 모서리 수는 밑면의 변의 수에서 그 꼭지점에서 각불의 꼭지점까지 하나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밑면의 수의 3개를 더, 그럼 6개. 사각부는 4개의 4꼭지점에서 하나씩 더 올라가니까 8개. 오각형이니까 5개의 각 5개의 꼭지점에서 하나씩 올라가니까 곱하기 2에서 10개. 그러면 밑면의 변의 수에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6학년 1학기 2단원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수업해 봤습니다. 까다로운 문제풀이가 이어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